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경기 당일에 경기를 보고 리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구 FC 대 전북 현대의 경기입니다. 정말 미친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최근 전북 리뷰를 너무 못 드렸던 것 같고, 대구도 최근에 리그 그 리뷰를 많이 못 드려가지고 어떤 경기를 오늘 6경기가 같이 열렸기 때문에 어떤 경기를 보고 어떤 경기 리뷰를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오늘은 이 또 이 그 강등권 싸움 또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대구랑 전북 리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 촉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기를 골라서 볼 수 있었다니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이 있었고, 재밌었잖아요. 사실 역전의 재역전승이니까. 그러면서 또 이 지금 최근의 트렌드를 또 관통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축구 트렌드에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같이 드리면서 대구랑 전북의 어떤 파이널 라운드 돌입해서 그쪽에서 어떻게 경기가 흘러갈지에 대해서 조금 저의 예상을 곁들여서 리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뭐 이번 경기 저는 그렇게까지 되게 그 경기 양상이 다른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양 팀의 스타일을 봤을 때. 그러니까 박창현 감독님 처음 오셔서 대구 FC가 좀 전방 압박도 시도하고 앞으로 나오는 형태를 쓰긴 썼지만, 그렇다 그래서 대구가 지금 그 스타일을 쭉 유지하고 있냐라고 하면 전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대구가 반전을 일으키는 듯 하다가 이게 덤비는 스타일로 경기를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 뒤를 얻어맞거나 해서 승점을 잃는 경우들이 생기고 나니까 약간 이제 밸런스를 뒤쪽으로 잡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번 경기도 제가 보기에 전반전은 매우 잘했습니다. 매우 잘한 이유가 뭐냐면, 바둑알.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늘색을 대구라고 봤을 때 이쪽에서 이렇게 잡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이게 막 깊이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엉덩이가 빠져 있고, 어 이렇게 해서 공이 이쪽 요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여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볼 돌릴 때도 이쪽을 적절하게 압박을 한 번씩 하면서 이거를 아예 뒤로 돌리게 만들어 놓고 다시 수비를 짜고 해서, 그러니까 이 수비 라인, 전북의 최종 수비 라인들을 이따금씩 압박 시도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전진 패스를 속편하게 하지 못하고 뒤로 빠져나가게 하면서 굉장히 위협을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에 전북의 공격이 굉장히 답답했죠. 여기서 일단 이쪽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수비적으로 탄탄하게 짜고 있고 들어가는 거 견제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안드리고가 굉장히 답답해하는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투입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기다렸다 그러면 본인들도 이제 뭔가 허점을 노출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적절하게 여기서 이쪽에서 뭐 공이 들어갈 때 한번 압박한다던가 해서 여기서 뒤쪽에서 이 3-2로 전북이 꾸려가려고 하는 것들을 잘 견제를 하다 보니까, 전북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앞으로 전진 패스가 안 돼라고 하는데 이 뒤에서 마냥 공을 잡고 있다고도 편하지도 않은 거죠. 네. 그런 어떤 전방 압박을 아주 간헐적이지만 그래도 적절한 시기에 시도하면서 전북의 전반적인 빌드업을 방해했다. 그게 굉장히 잘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적인 위치보다는 상대가 유저 빌드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이승우 선수 쪽이나 김진규 선수 쪽에서 찬스가 한두 번 오긴 했지만, 그거는 뭐 이승우 선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본인이 잘 살리긴 했었던 거고, 그렇지만 또 실점하지 않았던 거고, 그러니까 대구가 전반전 되게 잘 끌어갔습니다. 음. 근데 이제 반면에 또 예상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조금 공격적으로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어 김동영님 오셔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다가 아이 모르겠다 일단 하자 하고서 약간 3위 놓고 이제 빌드업을 많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형태를 쓰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매우 세밀하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제 복귀한 김진규라든지 그 영입한 이승우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그런 좁은 공간에서 뭔가 차이를 만들어내 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고, 허리 쪽에 지금 최근에 이제 보아탱하고 제가 기억에는 한국영 선수가 자주 나오는 것 같은 이 두 선수 다 어떻게 보면은 싸움 해줄 수 있고 쓸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니까, 앞에 있는 5명 혹은 4명이 조금 공격하고 조금 흘러나오는 것들은 한국영 보아탱한테 맡겨서 한번 여기를 한번 그 걸러서 이 뒤쪽에서 다시 잡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밸런스가 잡혀 있는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경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의 전반전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네, 이렇게 촘촘하게 내려섰는데 한 번씩 전방 압박 나와서 전북의 그 최후방도 괴롭혀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러면서 거기서 시작된 역습에서 2골이나 나오면서 사실은 전반전 완전 대구 페이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음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제목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무작정 물러난다고 지킬 수 있나? 이게 저는 이번 경기를 90분을 관통하는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한 문장인 것 같은데 대구가 이제 전반전을 2대 0으로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처음부터 후반 중반까지 거의 이영재 선수 골 터질 때까지 사실 역습에서 이렇다 할 찬스를 못 잡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아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북의 공이 주로 바깥에서 돌았습니다. 그죠? 이쪽에서 많이 돌았는데 후반전 중반부터 생각해 보시면 어느 순간 대구의 수비진은 이 최종 라인이 거의 이 페널티 박스 안쪽까지 밀려 있고 그죠? 밀려 있었고 그 다음에 요 공간에서 볼이 도는데 약간 여기 앞에는 가 있으려고 하는데 뒤랑 벌어지면서 약간 이렇게 된 느낌이 있었죠. 혹은 뭐 정치인 정도까지 도와줬다고 할까요? 이 정도? 뭔가 느낌? 그래서 자꾸 여기서 볼이 도는 아까랑 다르게 아까는 여기 이 중간에 못 들어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 계속 볼이 돌기 시작하니까 대구의 그러니까 수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수비 앞에 골대 앞에 많이 선다고 실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적절히 위험 지역에 못 들어오게 하는 수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점 장면만 돌려서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 장면도 이영재랑 문선민이랑 주고받을 때 보면 사실 뭐 거기 수비 숫자가 부족했냐? 전혀 안 부족했어요. 하지만 공을 준다는 얘기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공이 여기서 뭐 이런 위치에 있는 선수들을 많이 늘려놨으니까 또 이제 보아텐까지 빠져나가면서 이영재 선수까지 하나 올라와 버렸잖아요. 사실은 절충형에 가까운 제가 요즘에 그 옵사이드 테이블에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영재 선수가 수비도 겸하면서 공격적으로 많이 전진을 하면서 그러니까 공격 숫자 하나 늘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고받는 위치가 거의 요 위치였죠. 페널티 박스 바로 앞에 거기서부터 주고받으면서 썰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대구 선수들이 충분히 숫자가 있었음에도 볼이 투입된다는 거는 결국 위협적인 위치에서 공을 누군가 잡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수비수들의 시선이 이 9번 예를 들어서 9번 선수한테 쏠릴 수밖에 없고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시선이 쏠려 있는 동안 이 선수가 움직이든 뒤에서 올라오든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는 이 2번, 3번, 5번, 6번 이 하늘색 이 선수들이 다 9번한테 볼이 투입이 잘 되고 나면 시선을 다 뺏기기 때문에 주변에서 움직이는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놓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거기서 문선민하고 이영재 이 아침부터 뭔가 맞춰왔던 그 한 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득점이 나왔던 거고 두 번째 장면 득점 장면도 그러니까 전북의 두 번째 득점 전북의 두 번째 대구의 두 번째 실점도 생각해 보시면 사실 전병관이 왜 드리블을 여기 페널티 박스 앞에서 시작을 하냐고요. 응? 전병관 선수가 사실은 오늘 드리블 돌파를 많이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먹혔어요. 근데 그건 어디서 시도한 거였냐면 이 바깥쪽에서 시도해 오는 거는 다 잘 막았어. 근데 실점 장면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 이 위협적인 위치에서 전병관이 잡고 드리블할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상대가 볼을 어디서 잡고 있게 할 건지 그 정확한 콘셉트가 있어야지 수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숫자를 늘리겠다. 우리는 너희한테 주도권 내주고 막을 거야. 라고 한다 그래서 막까지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왜냐면 다 알아요. 볼을 빨리 돌려야 되고 뭔가 돌파를 시도하면서 허점 만들면 누가 움직여주고 그래서 전북도 뭐 딱 안 돼 딱 뭐 이렇게 막 완벽하게 만들어냈다 이런 막 좁은 공간에서 그런 것들은 없지만 오늘 이번 경기에서 보시면 전병만이 측면에서 드리블 치려고 할 때마다 김태현 선수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 주거나 김진규가 나오면서 받아주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김진규가 받아 나오면 이쪽으로 김태현이 돌아뛴다거나 하면서 자꾸 주변에서 움직임을 해가지고 이 선수들을 이 공잡은 선수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선수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서 계속 움직여준단 말이에요. 전북도 이게 안 된다고 했었는데 더 이상 고립된 형태에서 공격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오른쪽에서도 생각해보세요. 안현범 있을 때 계속 주고받고 역전하는 2대2 상황에서도 계속 주고받으면서 막 권창훈하고 막 어떻게든 풀어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깨지길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구가 제가 봤을 때는 전반에 매우 좋은 경기를 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오버페이스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뛰면서 전방 압박도 했다는 얘기고 전방 압박 시도한 다음에 혹시나 풀리거나 하면은 내려서 수비를 다시 했다는 얘기니까 많이 뛰었다는 얘기고 전북한테 그만큼 주도권을 내줬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면서 전북은 빈틈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 얘기는 대구가 빈틈을 못 찾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좌우로 많이 뛰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후반전에는 박세진이니 뭐 박재현이니 막 이런 선수들이 다 계속 이용래 선수니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기동성 보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에너지 레벨이 쭉 떨어지고 나면 이게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뭐 게임처럼 막 10, 10, 10, 10, 10, 막 10, 10, 아니 6, 6, 6, 6, 6, 6 돼 있는 상황에서 10짜리 선수 두 명이 들어오면 평균치가 쭉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질 않아요. 축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팀 레벨, 에너지 레벨이 쭉 떨어져 있을 때 정말 체력 좋은 선수 두 명 딱 들어온다 그래도 그 영향력이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서 한 1.1, 1.2 정도 더해질 뿐이지 이 선수가 막 체력통이 엄청 크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 다른 선수들한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거든요. 왜냐면 배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뛸 수 있는 몸은 하나니까. 체력을 나눠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기동력 좋은 선수들이 들어와도 사실은 전북 쪽한테는 힘에서 밀리는 게 있었던 거고 그게 결국에 저는 2대2까지 갔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그 에너지 레벨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게. 그러니까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방패가 한 후반전 중반까지는 잘 버티고 있었는데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미 구멍이 너무 나 있는 거죠. 그걸 창이 찌르는 거를 버텨내느라고 내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전북이 그걸 가지고 두 번을 잘 찔러서 균형을 맞춰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골이 중요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전북이 끝낼 기회가 있었다고 봐요. 끝냈을 수도 있고 저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결과론적인 거긴 한데 제가 이거를 그 항상 말씀드리는 거랑 연관 지으면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세 번째 골을 전북이 넣을 수 있었던 건 사실 역습에 가까웠죠. 형태가 그죠? 안현범 선수 앞에 열린 공간에 들어갔고 그게 문선민 쪽에 들어가면서 역습으로 만들어냈던 장면인데 그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 대구의 욕심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찌됐든 본인들이 2대0으로 이기고 있던 경기를 2대1까지 따라잡혔으니 이거 다시 한번 힘써서 3대2로 뒤집겠다. 다시 우리가 리드를 잡겠다고 앞으로 나선 상황이었고 그거를 전북이 굉장히 뒤를 잘 노려서 3대2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그죠?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리고 대구가 조금 오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버페이스에서 역전당해서 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 전북의 선택이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구는 사실 지더라도 제가 이렇게까지 뭐 나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설명은 안 드릴 것 같아요. 2대2에서 뭐 전반전의 경기를 매우 잘했기 때문에 두 골의 리드도 잡았고 그러니까 소기의 성과를 올렸고 게임 플랜이 괜찮았던 건데 전북이 생각보다 더 끈질기게 밀어붙였고 선수층이 또 전북 선수들이 좋다 보니까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 기량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괴롭히기에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죠. 예, 좋은 팀이죠. 그러니까 두 골 쫓아왔다. 이거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구가 2대2에서 버티겠다고 해서 10분을 더 내려서 있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실점 안 하고 끝날 수 있었냐? 그건 저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홈에서 끝까지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공격해가지고 3대2 역전하려고 했던 선택 나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대구가 만약에 오늘 3대2로 그냥 경기가 끝났다 그러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아쉽지만. 근데 전북 같은 경우는 역전을 딱 한 다음에 좀 지키려고 했던 거 그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수비수들이 그냥 어떤 그 김하준 선수가 투입되기 전에 에드가한테 한 골을 얻어 맞았고 사실 그죠? 그 다음에 들어오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 상황에서 왜 주도권을 그렇게 좀 내줬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밀어붙일 때 굉장히 잘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그걸 끝까지 유지해서 96분, 7분까지 같은 호흡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질에 그냥 약간 내준 감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음. 그래서 그냥 사실 단순한 공격이었고 그렇게 공격할 줄 알고 있었잖아요. 세징야가 올리고 에드가 머리에 맞추는 거. 그러니까 에드가 머리가 맞추는 거를 안 당하고 싶으면 사실 라인을 올려놔야 에드가한테 헤딩슛을 안 먹죠. 에드가가 물론 여기서 넘어오는 거를 떨어뜨려 주는 것들 잘하죠. 근데 이거랑 다르게 에드가가 이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건 진짜 득점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전북이 지키려고 하는 어떤 성향. 오늘 역전했으니 진짜 고생했다. 할 게 아니라 네 번째 골로 그거 끝내야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번 시즌에 분명히 전북이 안 좋긴 하지만 본인들이 내년에도 또 8위에서 싸움할 거니까 7, 8위 할 싸움 팀이 아니잖아요. 본인들도 다 야망이 있어서 전북에 온 거고 전북이라고 있는 그 팀의 팬들이 가지고 있는 야망이 뭔지를 알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어찌됐든 저는 챔피언의 축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전북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오늘 결국에 내려서 가지고 이겼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챔피언의 축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사실 돌아온 거예요. 오늘 만약에 이거를 선수들이 오늘 이번 경기에 진짜 아플 거 아닙니까?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 힘이 엄청 빠진 경기일 텐데 그럼 이 경기에서 배워야 될 게 뭐여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저는 내려선다고 이거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네. 내려섰다가 쳐맞기도 하는구나. 그러면 다음부터 물르지 말자. 야, 물르지 말고 그냥 박어. 우리 공격 잘하잖아. 그냥 공격 계속하자.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전북이란 팀의 위상에 맞고 지금 이 K리그 최다 우승팀이자 최고의 어떤 이 재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좋은 선수들,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많은 팀으로서는 그런 축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 마지막 장면에서도 경기 내내 잘해줬던 김태현 선수가 사실은 너무 빨리 에드가한테 크로스라고 지레짐작하고 급하니까 저는 그게 심리적으로 쫓겨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심상치가 않다. 분위기 이상한데라고 싶으니까 자꾸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몸을 던져서 수비를 하는 거죠. 저는 그 쫓아갔으면은 그렇게까지 어이없게 주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좀 빨리 몸 던졌죠. 예. 경기 내내 잘했는데 수비를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전북이 이 쫓기는 상황을 스스로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스스로들이 3대2 역전했으니까 지켜가지고 오늘 3대2로 역전해서 끝내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구가 그렇게 끝낼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끝낼 생각이 없었으니까 차라리 맞불을 놔서 뒤를 노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과론적이라는 얘기는 알아요. 저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 경기를 전북이 맞불을 놓다가 역습 맞아가지고 4-3을 역전했으면 저도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내려서서 지키는 거 급한데 왜 앞으로 나갔을까요? 전북이 수비도 좋은데 왜 그랬을까요? 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말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어떤 이 전북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팀 칼라를 봤을 때 그런 거를 얘기를 좀 안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역습에서 당해서 졌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번 경기보다는 좀 덜 이렇게 지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챔피언의 축구라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저는 최근 울산이 이제 일본 팀들한테 얻어맞고 다니지만 저는 그래도 울산처럼 축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꼭 울산이 아니라 그럼 지금 울산이 하고 있는 축구. 그러니까 뭐 다른 팀이라 그러면 광주 축구라던가 강원이라던가 이런 상위권 김천이라던가 뭐 맞부딪히고 힘쓰고 계속 위에서 싸우고 우리 골대랑 먼 곳에서 싸우고 상대 골대에서 가까운 쪽에 싸우면서 누가 더 실수를 많이 유도하고 거기서 누가 더 집중력을 가지고 또 여기서 어떻게 공격을 더 풀어갈 것이냐. 네. 공격적인 축구에 힘을 두고 있는 팀이어야지 그게 챔피언의 축구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실제 지금 이번 시즌에 순위표에서도 나오죠. 1, 2, 3위가 다 그런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있는 팀이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전북도 지금 이제 과도기고 본인들이 처지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어렵다는 건 알고 있지만 챔피언이잖아요. 전북도 챔피언이잖아요. 네. 한 번 챔피언도 아니고 여러 번, 매우 여러 번 2010년대 최고의 팀 전북현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살려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기자 생활을 한창 할 때 최강희 감독님 계실 때 제가 전북 왕조를 또 오랫동안 취재했던 사람으로서 그때 아시잖아요. 어떤 분위기였는지. 2대0 2대0 이기고 있다고 해서 내려서면 감독한테 혼나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때 제가 모 수비수 잘 감독님이 안 쓰시는 것 같아가지고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 왜 싫어하셨냐면 본인이 영입을 해놓고도 선호하시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자꾸 수비할 때 물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조기 축구하는 분들 아실 텐데 짱 본다고 가서 김민재처럼 그때 김민재가 있었으니까 김민재처럼 부딪혀주고 상대 실수를 유도해서 끊어내면서 밀고 나가는 식으로 수비를 해주길 바라는데 이 선수가 자꾸 뒤로 물러나면서 얘가 돌게 내비둔다는 거예요.
혹은 편히 공을 잡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그렇게 발이 빠른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스스로 조금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이 괜찮다, 괜찮다, 뒤 커브 쳐줄 거니까 가서 부딪혀라고 하는데도 잘 안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금 전진하고 부딪혀주는 축구를 하던 시기를 제가 알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북은 사실 이번 시즌이 끝이 아니라 내년이 더 중요한 팀이잖아요. 사실 이번 시즌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망했죠. 본인들의 그 목표를 고려했을 때는. 그렇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챔피언다운 축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그런 생각도 해요. 예전에 그 2000 몇 년 19년인가 그때 그 아마 전북이 불이람 그때 에드가 불이람 있을 때였나? 하여튼 그 불이람 원정 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선수단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 일진 그러니까 1군 선수들 대부분이 태국 원정을 가면서 먼저 떠나버리고 후보 선수로 뛸 선수들하고 이제 약간 그 벤치에서 주로 있던 선수들이 두 번째 경기 그러니까 그 리그 경기를 하러 있었는데 그 비 오던 날에 포항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상대가 포항이었고 비 오는 날이었고 3대 0으로 포항이 이긴 경기였는데 그 경기 졌거든요. 전북이 아마 퇴장도 당했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그 경기 끝나고 전북 팬들 박수 쳐주셨어요. 제 기억에. 그거 3대 0으로 맞았는데 납득을 한 거야 팬들이. 왜? 우리 선수들 주전 선수들 많이 빠져 있는 것도 알고 지금 뭐 악재도 있었고 근데 먼저 실점 되게 전반 이런 시점에 실점했는데 전북이 막 올리다가 그냥 쳐 맞은 거예요. 근데 박수 쳐줬어요. 왜냐면 그렇게 축구해서 다음 경기 이길 거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축구가 좀 전북한테 적합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구 같은 경우는 박수 받을 만한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예, 대구란 팀을 고려를 했을 때. 그래서 꾸준하지 못했던 점은 아쉬웠지만 전반, 후반전, 중반까지 매우 잘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하지 않은 거. 그게 약간 대구의 스타일이고 대구의 장점이었기 때문에 매우 잘한 경기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 전북 같은 경우 잘했어요. 잘했는데 전북은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쉬운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었지만 이게 요즘 그 흑백 요리사가 매우 그 인기잖아요. 그래서 뭔가 파인다이닝처럼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길거리 떡볶이 같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네, 이게 그 안성지 셰프님이 하신 그런 무슨 막 이렇게 굉장히 막 디테일하고 막 이런 어떤 맛이 보여지는 것보다는 약간 오뎅 국물에 떡볶이 찍어 먹고 하는 느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경기였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스타일 있고 스타일리시하고 좀 더 확고한 색을 가진 경기를 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이널 저 B 약간 예상을 해드리고 간다 그랬는데 딱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전북이나 대구나 충분히 꼴찌를 피할 수 있는 그 정도 경기력을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시다시피 이 팀들이 불안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한 시점들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메우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하지만 저는 이 두 팀이 또 되게 그래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도 보여줬잖아요. 세징야 한 방, 에드가 한 방.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있고 클러치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있어야지 확실히 이제 위기의 순간에 살아남을 때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는 전북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마음 졸이면서 보셔야 되겠고 집중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두 팀은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어떤 경기력은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얘기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경기 당일날 리뷰하는 것 같아요. 가볼게요, 여러분. 또